독일어과에 학생부 종합 전형 중 서류형으로 입학한 이사학번 권지은입니다. 네, 저는 외대 독일어과에 학종 면접형으로 입학한 이사학번 김신영입니다. 두 분 출신 고등학교와 성적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저는 우선 지방 외고 나왔고요. 성적은 4점 초중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입결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매년 서울대에 한 10명 정도는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냥 저희에게 하시는 말로 전교 100등 안에 들면 인서울대학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정도의 수준의 외고였습니다. 저는 일반고를 졸업했고 성적대는 대략적으로 2점 초반대 정도였습니다. 우선 서류형부터 여쭤볼 건데요. 서류형으로 지원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저는 재수를 해서 학교에 들어온 건데요. 현역 때는 면접형을 넣었고 재수 때는 서류형으로 넣어서 합격을 하는 경우예요. 근데 현역 때는 그냥 제가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면접을 가서 말빨로 약간 승부를 보자는 마음으로 면접형을 넣었었는데 1차에서 떨어졌었고요. 재수 때는 이제 어쨌든 정시 공부를 제가 하고 있었어서 정시 공부 확보를 위한 이유도 있었고, 그리고 재수 때 다시 한번 그런 입시 상황을 살펴봤을 때 면접형이 이제 성적을 조금 더 많이 본다, 전공 적합성보다 성적을 많이 본다라고 나와 있어서 저가 이제 제 생기부를 봤을 때 성적적으로 밀고 가는 게 오히려 유리하겠다 싶어서 서류형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최초 합격했습니다. 자신만의 생기부 관리법이 있으실까요? 일단 생기부가 크게 5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세부 특기사항부터 말씀을 드리면 과목별로 이제 본인의 희망 진로와 좀 연관을 지을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을 잘 찾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희망 진로가 솔직히 독일어는 아니었고 미디어 쪽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수학이 가장 엮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 기억에 가장 남는 거는 이제 어떤 유명 드라마의 시청률을 꺾은 선 그래프, 어떤 개념이었는지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꺾은 선 그래프로 시청률을 나타내서 이제 어떤 전략을 써서 이 유명 드라마가 시청률을 올렸는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선생님께 제출을 했던 게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각 과목 선생님이 세특 작성해 주시는 거니까 이왕이면 이제 모든 수업 다 열심히 들으셔서 선생님 눈에 좀 익히게, 눈에 얼굴을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생님들도 사람인지라 열심히 하는 학생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으니까 네, 열심히 수업 들으시고요. 두 번째로 자율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자율 항목에서는 무조건 진로와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약간 인성 부분 같은 거를 조금 드러내서 다양하게 면접관 분들에게 어필을 하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로 동아리 측면인데요. 저는 3년 동안 다 다른 동아리를 했었어요. 근데 1학년, 3학년 때는 희망 진로와 비슷한 동아리를 했어서 생기부 채우는데 큰 무리가 없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진로와 전혀 관련 없는 동아리를 의도치 않게 들어가셨을 때예요. 제가 2학년 때 가위가위보에 져가지고 도서부에 들어갔었는데요. 솔직히 그때 저 진짜 진로랑 너무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떡하지 했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 다행히 도서부에 저랑 진로 그 결이 비슷한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그때 사용 빈도가 낮은 도서관의 사용 빈도를 올리기 위한 이제 약간 모의 프로젝트 같은 거 기획했고, 그리고 유동 인구가 적어서 도서관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번 도서관을 싹 갈아엎어서 이제 유동 인구를 늘리겠다, 그런 거 나름 이제 홍보 마케팅 이쪽으로 이용해서 저 생기부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봉사 관련 일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지금 교내 봉사밖에 못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딱히 외부에서 채우진 않았고요. 그냥 교내에서 뭐 이 활동하면 봉사 시간 주는데 할 사람 이렇게 하면 그냥 웬만해서 해서 봉사 시간 채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로 항목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희망 진로가 비슷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뭐 조사해서 보고서 작성해서 선생님께 제출해서 생기부에 추가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수업 내용에서 배운 것 중에 조금 진로랑 연관지어서 디벨롭 시킬 수 있겠다 하는 내용 뽑아서 추가적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 시간에 세계 4대 뮤지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각 뮤지컬의 이제 무대 연출적 특징과 어떤 홍보 방법을 각각 사용했는지 이런 거를 조사해서 전 따로 제출을 했어요. 그렇다면 성적과 생기부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무조건 성적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 면접관 분들이 성적으로 한번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대학 라인을 고르는 것도 일단 성적으로 고르고 그 안에서 이제 과를 어떻게 할 거냐를 고르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학이 높을수록 성적을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물론 생기부를 아예 버리라는 말은 아니고요. 어쨌든 학종으로 지원을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성적에 신경을 쓰되 생기부를 신경 쓴다고 성적이 떨어질 정도로 생기부에 신경 안 쓰시면 좋겠고, 네, 성적을 조금 더 중요시 하면 좋겠어요. 특히 도움이 됐던 생기부 활동이 있으실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일어과로 생기부를 준비했던 게 아니라서 독일어과 관련 활동은 없지만 이제 학교 특성상 제가 독일어 세특이 무조건 매 학기마다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최대한 이제 좀 다양한 분야로 뭐 이제 수업 후에 뭐 자료 쓰시고 레포트 쓰시고 하셔서 채웠던 게 그래도 독일어과에 합격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수시 원서를 작성하실 때 학종의 비율을 어떻게 쓰셨을까요? 저는 학교가 외고라서 이제 학교 특성상 6학종을 넣었고요. 이제 근데 어떻게 레벨을 어떻게 넣었냐고 하시면 저는 3장은 안정으로 넣었고 2장은 상향, 하나는 높은 상향, 우주 상향으로 넣었습니다. 전공 적합성은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진로가 독일어랑 아무 관련이 없었어서 그렇게 많은 내용을 적진 않았는데, 근데 그럴 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한 적고자 했고, 그리고 어쨌든 저도 위험성을 좀 낮추기 위해서 독일어에 좀 관심이 있다 이런 내용을 넣었었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그냥 제가 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 너무 이제 과목별 혜택을 희망 진로랑 엮는 건 너무 좋은데 너무 억지로 약간 이렇게 약간 앵스럽게 엮을 바에는 차라리 그냥 그 과목 자체에 대한 열정과 흥미를 보여주는 것도 오히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제 본인의 그런 생기부를 잘 보시고 약간 선을 잘 넘나드시면서 작성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수시 재수를 하신 걸로 아는데 같은 학교에 또 지원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같은 학교에 같은 과, 같은 전형으로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일단 지원을 한 이유는 솔직히 또 이미 한번 떨어진 학교에 똑같이 지원을 하시는 게 두려울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미련이 너무 남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지원해보고 그때도 안 되면 진짜 그냥 아닌가 보다 라는 마음을 갖자는 생각으로 2번을 똑같이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저 같은 경우가 현역에는 이제 한국 외대 독일어과의 현역에는 1차에 떨어졌으나 재수 때 넣었을 때는 최초 합격이 됐었기 때문에 그냥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학종은 이제 그냥 넣고 싶으시면 넣으시는 걸 저 추천드리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우주 상향으로 6장 다 쓰시는 거는 반대하고 이제 적당히 조절해 가시면서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면접형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형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은 게, 저는 입학을 국제고등학교로 입학을 해서 중간에 일반고로 전학을 가게 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교과를 쓰기에는 내신이 좀 아쉽다고 느꼈고, 생기부가 그렇다고 특목고를 졸업한 친구들만큼이나 좋다고 느껴지지는 또 않았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제 스스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내신을 면접에서 보완을 해보고자 면접형을 선택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 생기부가 독일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좀 당위성을 설명해보고 싶어서 면접이라는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생각에서 면접형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면접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면접 시간은 얼마 정도 됐는지 궁금합니다. 면접 분위기는 근데 사람마다 되게 다른 것 같긴 한데, 제
제 앞에 들어가신 분을 제가 밖에서 대기하면서 이제 어렴풋이 들었던 걸로는 되게 웃는 분위기이신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딱히 그런 건 없었고 그냥 교수님들이랑 입학사정관 분이 그래도 많이 배려해 주시는 분위기였고요. 면접 시간은 7분이었는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되게 짧은 편이라서 처음에 주의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면접 질문을 한 2개 정도 또는 3개 정도 하면은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본인의 면접 순서는 어떻게 되며 대기 시간에는 무엇을 했나요? 면접 순서는 완전 랜덤으로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뒤에서 2번째, 3번째 정도로 거의 마지막이었고요. 대기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너무 할 게 없어서 나중에는 잤습니다. 면접 때 복장은 어떻게 하고 가셨나요? 저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근데 되게 다양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대체로 그냥 단정한 정도면은 되는 것 같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그냥 단정하게 슬랙스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 때 가져가야 할 준비물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우선 대기 시간이 길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눈에 안 들어오더라도 읽을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생기부도 좋고 아니면 자기가 면접 준비하면서 분석했던 자료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당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초콜릿이나 약국에서 파는 포도당 캔디 같은 거 저는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시계가 없는 대기실이 있을 수 있어서 손목시계 같은 거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면접 질문이 있으실까요? 면접 자체가 되게 짧았어서 질문이 많지 않긴 했는데 또 생기부와 관련된 질문은 제가 지원했던 해에는 다들 좀 거의 모든 지원자한테 되게 약식으로 질문했다는 걸로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외의 질문들이 저는 좀 기억이 남는데 제가 독일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과를 돌려서 지원을 했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독일어 공부 잘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전학을 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전학을 간 걸로 보이는데 학교 이름을 말하지 않게 주의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독일어를 잘 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언어 쪽을 원래도 좋아했어서 그 부분을 좀 어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화로 제가 뭐 국어 시간에 마음에 드는 작가의 작품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국어 지문에는 되게 짧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날 바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집에 가기 전까지 그날 그 책을 다 읽었다 라든지 그런 걸 언급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2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전학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도움이 됐던 면접 준비 방법은 무엇일까요? 면접은 고민을 많이 해보는 게 제일 퀄리티가 좋은 답변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생기부를 한 줄 한 줄 읽어보면서 모조리 분석을 하시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 질문을 다 써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은 질문이 한 몇백 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답변을 다 쓰는 게 새로운 답변을 몇백 개 쓰는 게 아니라 생기부를 보시다 보면 내가 이 얘기는 반드시 면접장에서 하고 나와야겠다 하는 것들이 몇 개가 생길 텐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중심으로 답변을 써보시면 내가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에도 좀 침착하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하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준비하는 팁이 있을까요? 보통 면접에서 첫 질문으로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를 거의 꼭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과를 돌려 쓴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과에 지원한 그 당위를 반드시 거기서 설명을 했어야 됐어요. 지원 동기 중에 하나였던 제가 좋아했던 독일 철학자나 그 생기부에 써 있었던 그 해당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해가면서 저의 진로랑 연관지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본인의 면접 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사실 그 이외에는 면접이 짧다 보니까 저는 되게 허무하게 느껴졌었어요. 면접이 끝나고. 그냥 준비하는 기간은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할애를 해서 준비를 했고, 심지어 그게 저는 수능 전 면접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10월 말이었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갔는데 막상 질문을 받은 거는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게 면접이 끝나니까 좀 허무하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두 분 예비 독일어과 부엉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수시 원서 쓰시는 분들이 있고 계실 테니까 수시 원서 쓰실 때 너무 쫄아서 마음에 안 드는 학교 쓰지 마시고 꼭 이 학교 너무 가고 싶다 하는 학교 있으면 우주 상향이라도 한 장 정도는 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저희 과에 오셔서 뭐 저랑 만나게 되시면 밥 사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화이팅 하셔서 끝까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약간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은 가슴이 시킨 학교가 다들 한 군데씩은 있잖아요. 그런 학교는 하나씩 써보되 저는 좀 공격적으로 수시 원서를 썼던 편인데 그거를 나중에 합격자 발표할 때 좀 마음을 많이 졸였어서,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쓰고 싶은 학교를 쓰되 안정적인 학교를 꼭 한두 개씩은 같이 조합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똑같이 저희 학교, 저희 과에 오시게 된다면 꼭 인사를 해주시고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